솔리드의 그 다음 설계 원리가 LSP, 리스코프 치환 원리다. 리스코프 치환, Substitution Principle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이게 뭔지 일단은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보면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bject in a program, 프로그램에 있는 객체들이 should be replaceable, 대체 가능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뭘로 대체 가능해야 되느냐? with instances of their subtype. 요 객체를 만들었을 때 어떤 기준이 되는 클래스가 있었겠죠. 그 클래스의 subtype이라는 이야기는 subclass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요 오브젝트를 만들어낸 클래스의 subclass, 그 subclass로부터 나온 객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 객체, 여기서 instance라고 object라는 말을 안 썼는데 요거는 자식 객체.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의 부모 객체는 자식 객체들로 대체가 가능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일단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전제가 있어요. without altering, 변경하지 않고. 항상 우리 설계 이야기할 때 그런 거 있죠. 기존에 있던 거 자꾸 변경 안 해도 새로운 거 뭐 추가하거나 이럴 수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 있던 거 뭔가는 바꾸지 말아야 돼. 그게 뭔가 하면은 부모 클래스에서 요 프로그램에 대한 correctness 명세. 부모 클래스 입장에서 봤을 때 요게 요 입력이 들어오면 요 출력을 내는 기능을 하는 게 요 부모 클래스가 하는 일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명세가 있었을 텐데 그 명세는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오더라도 그 명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한다. 그거 변경하면 안 되고 그 이야기예요. 변경하지 않고도 자식 객체로 대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Object in a program should be replaceable with the instances of their subtypes without altering the correctness of the program이에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 설명했고요. 반틈은 한 이해가 갈 수도 있고, 운 좋으면, 반틈은 아마 잘 이해가 안 됐을 건데요. 괜찮습니다. 또 그 다음 슬라이드에 또 좀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LSP라고 하는 리스코프 치환 원리가 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고요. 요 리스코프라고 하는 거는 유명한 컴퓨터 사이언스, 바버라 리스코프, MIT 교수인 바버라 리스코프라고 하는 여기 사진 보이시죠? 멋진 할머니시네. 멋지시죠? 굉장히 뭔가 그 포스가 넘쳐 보이시지 않으세요? 뭔가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시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MIT의 바바라 리스코프라고 하는 그분이 처음으로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그분 이름을 따서 리스코프 치환 원리다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요 분은 바바라 리스코프라고 하는 요 멋지신 할머니 컴퓨터 과학자 는 2008년도에 튜어링 어워드, 그러니까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 수상자. 제가 예전에 다익스트라, 엣저 웹의 다익스트라 뭐 이렇게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튜어링 어워드 받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죠. 그분보다는 좀 나중에 받으신 2008년도니까 그래서 상당히 최근에 받으셨고 이분은 뭐 어떤 업적으로 컴퓨터 분야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요상을 받았느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설계에 관해서 많은 공헌을 하신 분이어서 그 공헌으로 노벨상 튜어링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자, 일단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이름을 딴 원리다. 스코프 substitution principle. 그다음에 이제 방금 설명한 원리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자면 behavioral subtyping. 그러니까 subtyping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부모 클래스에서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 내는 거 내면은 둘 사이가 서브타이핑 관계인 거예요. 그죠? 남남은 아닌 거죠. 그렇다고 똑같은 클래스는 아니죠. 부모 클래스를 확장하고 또는 뭐 좀 변형하고 이렇게 만든 게 자식 클래스잖아요. 그래서 둘 사이가 똑같은 건 아니고 완전히 남남도 아니지만 그 중간쯤에 뭔가 관계가 있는 남남은 남남이죠. 같은 사람은 아니니까 부모와 자식이 하나는 아닌 거죠. 그렇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은 아니죠. 그 관계를 지금 서브 타이핑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비헤이비어럴 서브 타이핑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행동은 자식이 어기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어기면 안 되는 범위에서 확장하거나 변형을 가해도 됐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면 Risk of Substitution Principle이라고 하는 거는 Behavioral Subtyping이다 라고 한마디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Behavioral Subtyping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면 부모 클래스에서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동작들 있죠. 그 동작들이 자식 클래스에서도 그대로 동작을 한다. 적어도 좀 확장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고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따라서 부모 클래스의 객체 대신에 자식 클래스의 객체가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래 오리지널 비헤이비어를 일관성 있게 확장만 했지 틀리게 수정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를 설계를 하라라고 하는 게 리스크 오프 치환 원리예요. 조금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를 좀 한번 들어보면요. 예를 들어서 부모 클래스 A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가 있고요. A라는 클래스에 뭐 오퍼레이션 1이라고 하는 메서드가 있다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B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요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죠. 상속 관계죠. 두 개의 클래스 사이에. B라는 클래스에 오퍼레이션 1을 또 새로 만들었어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오버라이딩이라고 그러죠? 오버라이딩. 뭐 오버라이딩 했다라고 칩시다. 그런 경우에 일단 이런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클래스를 사용하는 어떤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있다고 칩시다. 요 C를 대문자로 했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클라이언트, 요 클래스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있어서 그 클라이언트 클래스의 메소드로 A라는 클래스의 객체 소문자 A를 받아서 오퍼레이션 1을 지금 부르게 돼 있어요. 여기 대문자인데 같은 소문자를 바꾸십시다. 타이포네요. 자, 그렇게 부르는 그런 함수가 돼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 클라이언트 객체를 만들어서 요 클라이언트 메서드를 호출을 할 때 당연히 new A 해갖고 부를 수도 있죠. 당연히 A를 기대하고 있으니까 A 객체를 만들어서 넘기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A 객체만 넘길 수 있나요? 아니죠. A 클래스 자리에 B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의 객체도 넘길 수 있잖아요. 여기 이 자리에다가. 따라서 여기 지금 예시는 A를 만든 게 아니라 B라고 하는 클래스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서 넘겼어요. 이거 완벽하게 가능합니다. 완벽하게 가능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는 A라고 클래스라고 선언이 돼 있지만 실제 실행될 때는 요 소문자 A가 가리키는 객체는 B라는 클래스예요. 여러분들 요 차이 다 아시죠? 선언된 클래스와 실제 요 변수에 바인딩된 실제 객체의 실제 클래스. 그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객체 지향의 큰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그래서 요 A라는 변수점 오퍼레이션 1을 했을 때 실제로 요게 불리는 게 아니라 new B를 해서 넘겼기 때문에 B의 오퍼레이션, 오버라이딩 시킨 요 객체가 넘어가겠죠. 자, 요런 상황이에요. 자, 요 상황 이해 다 하셨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요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A라는 클래스의 자식뿐만 아니라 또 B의 또 자식 클래스 또 만들면 A의 손자 클래스가 되는 거죠. A의 손자 클래스도 얼마든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상속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만들었다. 그러면 2021년도에는 C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전달할지도 몰라요. 또 2022년도에는 C라는 클래스의 또 다른 자식 클래스. 그러니까 A 클래스 입장에서는 아주 깊은 손녀가 되겠죠. 손녀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달받아서 동작할 거예요. 2022년도에 만들어도. 했을 때 여러분들이 behavioral subtyping, 즉 부모 클래스에서의 동작을 그대로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하는 방식으로 확장하는 그런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라. 그게 바로 LSP 치환 원리인데 그런 방식으로 만들면 여러분들이 A라는 클래스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클라이언트 클래스 A.오퍼레이션 1을 했을 때 요게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오퍼레이션 1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할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명세가 있을 겁니다. A라는 클래스의 오퍼레이션 1은 요 입력을 주면 요런 출력이 나와 라고 하는 그런 명세가 있겠죠. 그런 명세가 있었을 텐데 그 명세를 behavioral subtyping을 만족하는 자식 클래스만 만들었다면
A 대신에 어떠한 자식 클래스가 오더라도 그 명세가 그대로 유지돼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correctness, 정확성을 위배하지 않고 잘 동작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A라는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 F를 만들었는데 그 F는 요 A의 오퍼레이션 1과 비헤이비어 입장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게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다른 오퍼레이션을 만들어서 오버라이딩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클라이언트에서 A.점 오퍼레이션 1을 불렀을 때 기대했던 명세대로 동작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 클라이언트 프로그램 자체가 잘 커렉트하게 동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를 만들 때는 리스코프 치환 원리를 만족하는, 즉 부모 클래스의 동작과 일관성이 있도록만 만들도록 자식 클래스를 만들어라. 오버라이딩하는 메서드가 있으면 그렇게 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오버라이딩을 하지 않고 그냥 물려받는 경우도 있죠. 그 물려받는 경우는 완전히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변경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이제 리스코프 치환 원리를 어긋나게 만드는 경우는 주로 부모 클래스에서는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동작하도록 메서드를 만들었는데 내가 오버라이딩을 해가지고 부모 클래스에 내가 오버라이딩한 메서드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동작하도록만 만들어버렸어. 엉뚱한 방식으로. 그래도 자바 컴파일 잘 됩니다. C++ 컴파일 잘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오로지 그 입력 인자 타입과 리턴 타입만 같으면 컴파일러는 아무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behavioral subtyping 관계가 만족을 하지 않으면 방금과 같처럼 클라이언트를 A라는 클래스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클라이언트 클래스가 사실 B라는 클래스의 자식 클래스의 객체를 가지고 동작을 시키다 보면 원래 기대했던 커렉트한 그런 동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니 조심하자라는 게 리스코프 치환 원리입니다. 자,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조금 동영상을 반복을 해서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반복을 해서 좀 이해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